자, 이번 시간은 김준걸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머스큘러스켈레탈 페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버가 왔을 때, 그럴 때 DDX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실이나 외래나 이런 때 이거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응급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김준걸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3년차 김준걸입니다. 저는 오늘 Musculoskeletal Pain with Fever에 대한 Differentiated Diagnosis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열을 동반한 근골격계 통증은 다양한 클리니컬 세팅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도 다양하고 그 중에서는 정형외과적인 응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진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늘 의심하며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클리니컬 세팅에서의 감별 진단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고, 우선은 컨설트 베이스의 환자들에 대한 감별 진단을 다루겠습니다. 소아에서는 보통 NICU 그리고 소아과 병동의 환자들이 있으며, 이 환자들 같은 경우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증상이 애매하고 검사 소견이 비특징적,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애매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감별 진단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는 septic arthriti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에서 대부분 세균성 관절염은 생후 1개월에서 잘 생기고 고관절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혈행성 전파가 주된 기전이고 특징적으로 영아에게 관절 그리고 연골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잘 남기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를 요합니다. 발생 기전에 모식도를 살펴봤을 때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혈액성 전파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골단의 과로가 진행이 안 됐을 때 트랜스피지얼 베슬들을 통해서 메타피시스의 오행도 관절 내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임상 증상만으로는 모호하여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의심 즉시 관절액 천자 그리고 정밀 검사를 요합니다. 관절 천자액 검사상 WBC 그리고 뉴트로필 카운트가 높게 나오며 대부분 소아의 경우에는 실제로 균이 동정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진은 우측 septic 니가 의심되는 2세 소아입니다. 조인트 스웰링 소견이 있고 right medial metaphysics가 irregular하고 radial lucent change가 보입니다. 조인 스페이스도 이퓨전이 차 있는 것으로 septic arthritis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해당 환자 소노에서 에코제닉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고 플루이드 컬렉션 바로 사진 위쪽에 덮인 렉터스 머슬 또한 에코제니시티의 체인지가 보입니다. MRI에서는 조인트 이퓨전이 femoral epiphyse까지 커뮤니케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에 소프트 티슈 인핸스먼트가 보입니다. 이러한 관절 천자액이나 정밀 검사의 영상 소견들 그리고 피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septic arthritis를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힙 조인트의 septic arthritis는 다음 질환들이 septic arthritis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중에 transient 시노바이티스처럼 양성인 질환도 있지만 소아스 abscess 같은 배농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ALL, 뉴로블라스토마처럼 골격계 통증으로 나타나는 전신 질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소아스 머슬의 abscess 같은 경우는 MRI상 힙 조인트가 아닌 소아스 머슬 주변으로 abscess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시노바이티스 같은 경우는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이긴 하지만 초기에 septic arthritis와 비슷한 양상을 띄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오버 트리트먼트를 감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수 있겠으며 septic arthritis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영아에서의 septic 힙은 정형외과적인 응급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지컬 드레이니지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힙 서브럭세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관절을 고정하는 게 중요한데 6개월 미만의 경우는 파울릭 하니스, 좀 더 큰 아이인 경우에는 힙 스파이카 캐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septic 힙의 합병증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톡신과 사이토카인들 자체가 관절면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고 septic thrombosis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성장에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앱세스 자체가 관절압을 높이기도 하고 고관절의 탈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치료를 놓칠 시에는 고관절 파괴에 따른 디스로케이션, LLD, 그리고 early OA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2주 정도 치료가 늦어진 소아입니다. 경과로 아래 사진처럼 심각한 관절 파괴와 디포미티를 초래하기 때문에
진단을 미루거나 오진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응급실 세팅의 질환들입니다. 이 부분 환자들도 급성기 환자가 주를 이루고 OM 그리고 시스테믹 디지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성 골수염입니다. 급성 골수염은 하이진과 연관되어 있어 후진국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저하와 관련된 과거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골 간단부에서 포발되고 원인으로는 SRS가 흔합니다. 메타피시스 부위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부위의 말단 동맥과 말단 정맥이 거의 꺾여 있어 터뷸런트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염이 포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중 가장 중요한 확진 수단은 MRI가 되겠으며 MRI상 메타피시스 주변에 시그널 체인지 그리고 디퓨전 그리고 페리오스탈 리액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골수염의 초기 치료 기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제 앱세스 형성의 유무입니다. 발견 초기 농양이 없으면 초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술적 치료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브어큐트 OM입니다. 서브어큐트 OM은 포컬한 본 리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악읍성 경과를 보여서 조직 검사 그리고 균 배양으로 종양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개 중에서는 사진처럼 국소적인 앱세스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브로디 앱세스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드레이니지 그리고 큐레티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BCG-OM입니다. BCG-OM은 신생아기 생후 4주, BCG 접종 후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최근 접종이 늘어나면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2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후 6주 정도의 환아에서 의심이 중요하겠고 MRI에서는 서브어큐트 OM 양상으로 프록시멀 휴메러스 메타피시스의 염증으로 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겠고 PCR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항생제가 아닌 항결핵제로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감별하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급성 임파구 백혈병 또한 응급실에서 본 페인으로 올 수 있는데 ALL이 중요한 이유는 소아에서 흔한 악성 종양이고 퍼스트 심텀으로 다발성 관절통 같은 골격계 증상이 나기 때문입니다. 비대칭적으로 다발성 관절통이 발열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고 랩에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를 의심할 수 있는 뮤코사이토시스가 나타나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오스테오라이틱 리전, 메타피지얼 밴드, 그리고 코어스한 메듈라 같은 엑스레이 소견이 보일 수 있고 MRI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하게 페리오스탈 리액션 그리고 인필트레이티브하는 보니 시그널 체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세팅에서 볼 수 있는 질환군들입니다. 만성 그리고 전신 질환인 경우가 많고 국소적인 근골격계 문제보다는 전신 질환을 같이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JRA인데 이 부분은 뒤에 발표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열이 나고 아이가 뭐 관절통이나 아파하다. 애들이 뭐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죠. 찡찡거릴 수도 있고. 근데 열이 나면 일단 응급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저희가 좀 오버해서 리액션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도 더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MRI가 MRI 이네스에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오네이트 같은 경우는 MRI 찍는 것도 뭐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 그 네오네이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ICU에서 이제 컨설트가 오게 되면 되게 이제 열이 난다. 그리고 뭐 표현을 별로 안 하니까 그냥 찡찡거린다 뭐 이 정도거든요. 뭐 아이가 막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가보면 이렇게 스웰링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쪽 다리가 좀 부어 있고 좀 열감이 있는 것 같고 그 CRP를 보면 뭐 CRP가 뭐 그렇게 높아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이 그냥 서툴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 의심하고 파헤쳐야 돼요. 계속 초음파 해보고 MRI 찍고 그래서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빨리 수술을 해야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힙 조인트 자체가 되게 힙이 제일 많고 힙 조인트 자체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인펙션이 생기면 힙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까 파브릭으로 유지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힙이 빠지고 그리고 AVN이 잘 생긴다. 그게 성인의 septic 조인트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냥 거기가 다 헤마토지너스기 때문에 거기만 인펙션이 아니라 멀티포컬하게 인펙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오네이트 때 뭐 septic 힙으로 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다른 데도 인펙션이 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인트를 하나하나 다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네오네이트 때 ICU에서 이렇게 컨설트가 와서 septic 힙을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생각할 게 많다. 좀 진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응급실에서 올 때는 열나서 오면 가장 힘든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류케미아 할 수 있어요. 류케미아 특히 이제 이게 프레벌런스가 그렇죠. 우리 병원은 지금 3차 병원이고 온갖 중환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본페인 위드 피보면 류케미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CBC 보고 CBC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노모시틱 류케미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류케미아 그때 초반에는 노모시틱이었는데 그러니까 WBC 그러니까 이게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류케미아로 결국 밝혀진 애들도 있어요. 수술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처음에 모를 수도 있죠. 처음에 랩이 류케미아 처음 소견이 노모시틱이라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놓고 이게 경과가 어떨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어 그 OM 같은 경우 또 소아 아까 지금 MRI에서 이제 봤을 때 소아의 septic 아스라이티스는 OM을 같이 동반해요. septic 아스라이티스하고 OM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OM은 이제 뼈 안에 있는 건데 뼈 안으로 OM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eptic 아스라이티스에 대해서 소아에서 우리가 수술을 예정할 때는 OM이 같이 있으면 우리 드릴링도 해주고 거기도 드레이니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RI를 찍어서 OM이 같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0 MRI를 찍을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수술할 때 메타피시스 쪽은 멀티플 드릴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아주 요 강의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잘 복습 부탁합니다.